뭐 아파트도 똑같이 지식산업센터도요. 장점이 있는데 아파트 가격에 지식산업센터는 한 50% 정도 가격 시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쉽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빠를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데가 문정이고, 두 번째가 성수동, 뭐 세 번째가 원래 영등포였었는데 지금 이제 마곡이 점점점 뜨고 있고요. 그리고 구로구, 그 다음에 금천구, 이렇게 서울의 그 지식산업센터 시세라든지 인기 지역을 보면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평균가는 일단 성수동 같은 경우에 지금 시세로 이야기하면요, 성수동 평균가는 역세권, 초역세권은 2,700 정도 하고요. 여기하고 좀 막 10분 이상 떨어진 데는 거기도 뭐 1,000만 원대 중반 정도가 있겠죠. 그리고 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역세권은 3천만 원 정도 하는데, SK 부이온 같은 경우에 분양은 원래 900만 원 했는데 여가고 막 10분, 15분 떨어져 있는 데는 거기가 평균 거기도 한 1,500만 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곡은 지금 마곡지구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이제 막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CJ 바이오 연구단지가 지금 원래 아파트가 3,000세대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거기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옵니다. 분양 예정가는 확실하게 결정은 안 났지만 뭐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1,700에서 2,000은 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현 시세는 마곡도 이렇게 좀 뭐 1,500, 1,700 정도 보시면 되고요. 영등포도 지금 역 주변은 뭐 한 2천만 원대 막 2,000에서 2,500 정도 되고요. 역하고 떨어져 있는 거는 뭐 절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로구도 지금 현재 분양가는 역 주변은 평균 한 그 1,700 정도 되고요. 분양가는 해피랜드 자리가 얼마 전에 1,400에서 1,500에 공장형 아파트는 1,400, 지원시설은 1,500에 완판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900만 원들이 막 1,300만 원에 지금 매매로 나오고 있는데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구로구 같은 경우에도 역 주변이 지금 얼마 전에 대륙 22차가 공장형 아파트는 1,400, 지원시설은 1,500에 분양이 다 완판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변 시세를 보면 분양가는 막 1,500하고 주변에는 1,200, 1,30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천구에 또 독산역에 SK 부이온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저평가돼 있어가지고 거기도 1,000만 원대 초반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금천구, 구로구가 이제 그 공장형 아파트형 공장들이 가장 서울에선 가장 많이 있고요. 근데 공장형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의료, 제조 기반 회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제조 기반의 회사들이 다 중국이나 캄보디아나 이렇게 베트남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2012년도에 산진법에 의해서 지식 기반 회사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로가사는 IT의 대한민국의 심장이고,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라든지 뭐 연구 R&D 센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국, 베트남, 뭐 캄보디아나 이런 제조 기반의 회사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이 본사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장형 아파트로 이렇게 명칭이 됐다가 2012년도에 산진법에 바뀌면서 지식 기반, IT 기반 회사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네이버에 검색할 때도 검색 키워드에 보면 이제는 공장형 아파트보다는 지식산업센터를 검색을 많이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대출의 규제가 없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어떻게 보면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혜택들을 많이 줬습니다. 왜 줬냐면 대한민국의 심장은 금천구 구로구의 기업이 15,000개가 있습니다. 고용 창출을 15만 명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제조 기반이나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사옥을 저렴하게 사서 이용하라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는 대부분 대출이 60%, 심지어는 50%, 대출이 뭐 대출 상한제가 있으면 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서울 지역에.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대부분 80%를 대출을 해줍니다. 해주는 이유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고용 창출도 되고, 이 사무실을 이용해서 또 고용 창출, 또 회사가 성장하면 또 글로벌로 나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나라에서 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출 규제는 IMF 이후에도 거의 없었고, 이율은 좀 IMF 이후에 좀 비쌌지만 점점점 떨어져서 지금은 2%대 초반에서 중반, 후반인데요. 이제 금리가 조금씩 이제 미국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매 제한은 지금 현재로서는 국회에 발의돼 가지고 아마 올해 말 아니면 내년에 이제 전매 제한이 될 수도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보니까 전매 제한이 되더라도 등록 취득해서 실사용하거나 아니면 그 산당공에 사업 개시 신고를 하고 임대를 합법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 전 단계들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매 제한이 걸린다고 하면 임대업 하시는 분들은 공장형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그 공장형 아파트에 있는 또 지원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원시설은 산업단지 공단에 그 사업 개시 신고를 할 필요 없이 바로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은 지원시설을 분양을 받는 거고, 나는 직접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직원도 뽑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공장형 아파트. 근데 공장형 아파트가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10,000평이라고 하면 7,000평 정도는 그 공장형 아파트로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요. 30%, 그러니까 근린상가하고 지원시설 30% 용적률은 이렇게 내주기 때문에 지원시설의 인기도 많이 있습니다. 임대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공장형 아파트하고 지원시설, 근린상가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요, 기업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덩치 큰 기업일수록 빨리 스피드 경영을 안 하면 위험한 것처럼,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소형 평수와 대형 평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공실률을 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초역세권들은 초역세권이랑 5분 안에거든요. 거기는 공실에 대한 걱정은 거의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하우스 DYG가 지금 11분, 역에서 11분에 12분인데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공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97% 정도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실률은 3%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아파트도 공실이 있는 것처럼 지식산업센터도 3%면 거의 공실률이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네, 지식산업센터는 시세 차익은요, 대부분 개인 사업자가 있고 법인이 있습니다.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이 살 수 있고요, 개인 소유로는 안 됩니다. 개인 사업자 아니면 법인. 그런데 개인 사업자로 샀을 때는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장점은 있지만,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가 10억 주고 샀는데 얘가 15억이 됐다 그러면 40에서 50% 정도는 이제 그 세금을 내게 돼 있는데요. 법인으로 사게 되면 2억까지는 11%에 대한 법인세를 내는 건데요. 2억이 초과분부터는 22%의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냥 작게 그냥 한 두세 개 정도 살 것 같으면 개인 사업자가 낫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대출이 10억 이상은 대출 규제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하더라도. 그래서 10억 미만 되는 거는 개인 사업자가 낫고요. 10억 이상 되고 이걸 계속 지식산업센터를 추가로 이렇게 분양을 받거나 매수를 해가지고 좀 임대 수익을 늘린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법인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을 운영하다가 적자가 나면, 만약에 사업을 해가지고 2억 적자가 났는데 만약에 시세 차익은 2억 흑자가 그 시세 차익을 봤어요. 그러면 이게 상계 처리가 돼서 세금을 안 냅니다. 그래서 법인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 사업자도 장점은 있는데, 이 부분은 다 개인마다 계획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 잘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의무적으로 보유기간은 없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분양을 받을 때, 최초 분양을 받을 때, 등록세 취득세가 4.6%인데요. 자기가 직접 쓰면서 사업을 하게 되면 2.3%를 냅니다. 그러니까 등록세 취득세를 어떻게 보면 50% 이렇게 할인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10억짜리를 샀다. 그러면 4,600만 원에 등록세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2,300만 원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이렇게 의무적으로 자기가 자가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등록세 취득세 혜택이 되기 때문에 5년 동안 쓸 계획이 있다 그러면 분양을 받아서 쓰게 되면 그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바로 임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등록세 취득세를 내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뭐 그거에 대해서 막 무조건 뭐 5년 보여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참고용은 일단은 뭐 상가보다는 저렴하고요. 공장형 아파트나 지원 시설보다는 지하다 보니까 저렴합니다. 그래서 뭐 임대 수익률로 따진다고 하면 오히려 상가나 공장형 아파트나 지원 시설보다 임대 수익률은 좋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뭐 시세 차익보다는 임대 수익을 많이 받고 싶다고 하면 참고용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지하라고 하더라도 햇빛이 만약에 들어오는 쪽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팁을 드린다고 하면. 근데 거기가 너무 어두우면 사실 뭐 임대 나갈 때 잘 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지하인데도 불구하고 햇빛이 들어오는 쪽에 창고를 제일 먼저 임대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임대 수익을 본다. 그러면 저는 창고를 추천하고 임대 수익보다 시세 차익을 본다. 그러면은 저는 뭐 임대가 편한 지원 시설 첫 번째, 두 번째는 공장형 아파트, 상가 세 번째 상가는 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령화 저출산에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3배 정도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더 큰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배달 대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역세권을 뺀 상가는 저는 사실은 상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10억짜리를 매매를 한다고 하면 법정 수수료가 0.9입니다. 근데 평균 0.7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지금 다 언론사들이 뭐 부동산 수수료 반가격 하겠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아직 거의 확정돼서 나왔지만 지금 현재 뭐 거래되는 걸 보면 10억짜리다 그러면 0.9라고 하면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뭐 0.9니까 10억에 0.9면 900만 원인가요? 예. 900만 원인데 통상 700만 원 받습니다. 그게 이제 뭐 매매든 어쨌거나 매매든 임대든 법정 수수료는 0.9인데 평균 0.7을 받는데요. 이제 그 0.9를 0.45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 금액에 따라서 좀 차등으로 좀 적용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정확한 표 네이버에 제가 찾아서 표를 이렇게 이미지로 띄워서 드리면 아마 빨리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바뀌게 돼서 지금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막 데모하고 지금 난리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 뭐 확실하게 확정된 건 아니다 보니까 확정되면 추후에 또 이 부분들을 한번 이미지로 띄워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죠. 향후 5년 뒤를 봤을 때는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항상 역사는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모르는 나라는 망하고 미래의 꿈을 꾸지 않는 나라는 망한다. 근데 저는 미래의 꿈을 꾸기 때문에 부동산을 투자를 하거든요. 그 왜 투자를 하냐? 냉정하게 보더라도 당군 이래 땅값은 계속 올랐고요. 그다음에 건축비 올랐고요. 인건비 올랐고요. 건축 자재는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떨어지지는 않겠다. 계속 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IMF 이후에 20년 데이터까지 조사를 해봤는데 대륙 테크노타운 1차가 98년도에 분양을 했거든요. 275만 원에 분양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650에서 700에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가고는 막 14분, 15분 떨어져 있는데 그게 IMF 이후니까 98년도니까 엄청나게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향후 5년을 저는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절대 떨어질 일은 없는데 물론 당연히 조정이라는 건 있죠. 근데 내가
무릎에 사서 주식도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것처럼 부동산도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어깨인지 꼭지인지를 모르지만 어쨌거나 과거 20 몇 년 조사를 해보면 조정하고 다시 올라가고 조정하고 올라가서 결론은 you never give up. 당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버티는 사람이 결론은 승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5년 뒤에를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냐면 저도 5년 전에 공장의 아파트를 7억 주고 팔았는데 지금 12억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칙이 공장의 아파트 어차피 사면 등록 취득하면 10억짜리 사면요. 등록 취득하면 얼마예요? 4.6이면 4,600만 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나라는 투자 전혀 안 하고 동업하는 겁니다. 나라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해 주면 은행은 지주산업센터에다가 담보 잡아서 원금 보장받고 이자를 가져갑니다. 그렇게 보면 제일 리스크가 작은 게 국가고 두 번째 작은 게 은행이고 접니다. 그런데 하는 이유는 그 정도로 그래도 리스크가 작기 때문에 저는 5년 후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뭐 퍼센트 함부로 뭐 10% 20% 온다 이런 얘기는 못 하고요. 어쨌거나 원금 그러니까 제가 떨어지진 않겠다. 사람 기대치가 그러잖아요. 10% 오를 건데 가지고 15% 오르면 너무 기분이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향후 5년 뒤에 뭐 20% 오를 거야 하는데 10% 오르면 고객님들은 또 실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떨어지진 않고 꾸준하게 오를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희 이제 담당 직원이 받으면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상담 예약을 잡고 이렇게 제가 직접 사고 이렇게 매도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